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요번 이제 5주차 강의에서 이제 처음으로 국제무역 이론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리카르도의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무역 이론 수업 시간 앞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 그 말하자면 국제무역을 통해서 영국이 말하자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말하자면 그 경제를 갖다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역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시 리카르도가 제시했었던 어떤 무역 이론에 대해서, 무역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리카르도의 통찰이 현재의 그 경제 상황 혹은 그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그 기저에서 어떠한 그 나름의 어떤 합리성을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그러한 그 리카르도의 무역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3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좀 수리적이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제가 좀 줄이고 편안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한 학기 전체 로드맵을 본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강의 첫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국제경제학의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었죠. 그래서 저희가 국제경제학이 크게 보면 무역과 금융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번 이제 봄학기 과목은 무역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세계 경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무역이라고 하는 현상, 그리고 이제 그 무역이라는 현상 뒤에 어떠한 그 질서가 숨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용 모형을 살펴봤죠. 그래서 무역이 발생하는 그 기저에 국가 간의 어떤 경제 규모,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형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살펴본 것이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비교 우위에 대한 말씀을 짧게 좀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리카르도의 모형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다뤄지게 될 텐데요. 그러한 그 논의에 앞서 가지고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자원하고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내는 생산품 믹스에 있어 가지고 기회비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기회비용 때문에 비교우위가 이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역을 함으로써 각 그 나라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분석을 저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경제학이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뷰를 해봤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어서 배웠던 것이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웠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카르도가 제시하는 그 무형 모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 그 시간 중에 나왔었던 어,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오늘 이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 되겠습니다만,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당시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이때 이제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이 만약에 우류와 랩탑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다고 했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고도의 산업화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단위의 노동만 투하한다고 하더라도 랩탑 한 단위, 옷 한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원은 최대 24단위까지 투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24대 랩탑 아니면 24벌의 셔츠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셔츠 한 벌을 더 만들면 랩탑 한 대를 덜 만들어야 되고, 랩탑 한 대를 더 만들면 셔츠 한 대를 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교역 상대국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한 대를 만들려 그러면 1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셔츠 한 벌을 만들려 그러면 2단위의 노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한국이 양쪽의 제품 만드는데 1단위 노동이 필요한데, 베트남 같은 경우 훨씬 많은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국의 그 우위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이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료와 컴퓨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제 두 재화의 생산의 믹스를 결정할 때 기회비용이 다르다. 그래서 교육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회비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의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랩탑 한 대를 더 만들고자 하면 셔츠를 한 벌 덜 만들어야 되고요. 셔츠를 한 벌 더 만들면 랩탑 한 대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그 교환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랩탑 한 대를 더 만들려고 그러면 셔츠를 6벌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기회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인 역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세계 무역시장에 들어가서 나름의 어떤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그 당시 이야기였는데요. 이러한 그 논의들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카르도의 모형을 바탕으로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가보는 어떤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그 교과서 3장은요. 아주 고전적인 그 국제무역 모형이라 할 수 있는 리카르도 모형에 대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카르도의 모형, 이 보여주는 리카르도의 관점에 입각해서 저희가 세상에 왜 무역이 일어나는지, 그 무역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교과서 3장의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중요한 측면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일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준비된 내용들 보시면서 저희가 한번 그 리카르도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리카르도 모형, 무형 모형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단일 요소 모형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단일 요소라고 하는 거는 생산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물건을 생산해내는 과정 중에 말하자면 생산 요소가 단 한 가지만 투하가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살펴볼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단일 요소로서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노동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노동만이 이제 작용하는 단일한 그 유일한 생산 요소다. 그래서 예컨대 뭐 땅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노동만을 가지고서 재화를 생산한다.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은 뭐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경제에서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논리 혹은 그 원리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가장 큰 어떤 줄기를 갖다가 잡아내 가지고서 이제 모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리카르도의 모형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노동의 생산성 부분인데 노동 생산성 자체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래서 각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셋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한 사람이 1시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이제 모형의 가정으로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소한의 단위가 이제 나라인데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동일한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노동 공급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노동 참가율이 계속 변하죠. 실업률도 계속 변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의 그 공급도 사실은 변합니다만 일단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그런 요소들은 감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 재화는 단 두 가지를 놓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랑 치즈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두 가지의 재화만 가지고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모형화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이제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통찰은 단일 재화가 아니라 이제 두 가지 믹스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일종의 분업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미니멀하게 세팅해가지고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이제 재화가 두 가지 생산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나라는 단 두 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두 나라만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실제 현실이 훨씬 복잡다단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좀 많이 간략하게 묘사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가정 위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이제 세상에 달랑 두 나라만 있는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일종의 그런 노이드한 상황을 좀 컨트롤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자들은 말하자면은 뭐 직장이 있다고 해도 한 산업 내에 여러 직장이 있겠지만은 말하자면 그 여러 직장, 여러 산업을 걸쳐 갖고 봤었을 때에도 말하자면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단일 임금을 받고 다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예를 들어 치킨을 배달하는데 어느 치킨집에서는 뭐 시급을 11,000원 주고 어느 치킨집에서는 뭐 시급을 10,000원 주고 그런 식의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적은 임금을 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또 반대로 또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속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경쟁적인 임금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의 세팅을 좀 볼게요. 이게 수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고도의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하나 잡겠습니다.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노동 시간 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치즈를 갖다가 한 단위 뭐 치즈 한 팩 만들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시간 일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뭐 포도주 뭐 한 병을 만들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시간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식의 어떤 노동 소요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화에 대한 노동 소요량이고요. 말하자면 이 노동 소요량이 높다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은 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말하자면은 이제 좀 인풋이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되겠고, 뭔가 이제 자동화돼 있고 고도화돼 있고 그러면은 노동 소요량이 좀 적겠죠. 그래서 A가 좀 적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신 것처럼 A의 LC, A의 LW 이렇게 돼 있는데, L이 이제 레이버고요. 그 다음 이제 C가 치즈에서 이제 LC가 됐고, A가 이제 LW 그러면 레이버하고 Y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국 노동자의 총 노동 가능 시간, 뭐 이제 말하자면 그 국가 내에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 그걸 갖다가 다 곱하게 되면 노동 공급량은 라지 L로 이제 픽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량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 결국은 이제 총 노동이 있다고 했었을 때 치즈를 얼마만큼 만들고 포도주 얼마만큼 만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수량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치즈를 생산하는 어떤 수, 여기서 이제 뭐 파운드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Q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티티에서 Q가 왔고 그다음에 치즈에서 C가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와인 같은 경우도 QW로 하고 있습니다. 퀀티티고요. 와인이죠. 그래서 Q와 W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리카르도 모형에 대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노동의 캐파가 L만큼 있다는 걸 이제 앞에서 봤고요. 노동 투하량에 따라 가지고서 재화의 생산량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가능하게 뽑아낼 수 있는 생산 가능 곡선 PPF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선과 같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미 살펴봤던 그런 개념인데요. 만약에 이제 치즈만 생산한다 그러면 와인 생산량은 빵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치즈만 생산하는 경우, 와인만 생산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반대 방향의 그 재화 생산량을 빵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 위에서 이제 생산량 믹스가 정해진다 그러면은 가용한 노동 자원을 100% 활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고, 선의 왼쪽 아래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 만약에 이제 생산량이 믹스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와인 몇 병, 뭐 치즈 몇 개 이렇게 생산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어진 어떤 캐파를 풀리 활용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인 거고요. PPF 선보다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나라 영향밖에 그 믹스를 갖다가 이제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PPF 선 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PPF 선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아웃풋 믹스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투하 자원은 사실 이제 본 모형에서는 노동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팅 하에서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이제 아래쪽 식을 보시게 되면 A의 LC 곱하기 QC 플러스 ALW에다가 QW 곱한 거가 L보다 작아야 한다. 말하자면은 노동 투하량하고 생산량을 갖다 곱한 거. 그 다음에 노동 투하량 곱하기 생산량을 곱한 거가 말하자면 총량으로서의 한 나라의 노동이기 때문에 PPF의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리카르도 모형이 보여주는 어떤 PP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팅 하에서 이제 논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 노동 시간이 1000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노동 투하량이 치즈에 대해서는 1이고 와인에 대해서 2란 말이죠. 그러면 말하자면 치즈는 1시간당 하나씩 뽑아낼 수 있으니까 1000단위를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와인은 노동 2단위당 하나씩 뽑아내니까 결국은 한 500 정도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사를 이제 연결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될 건데,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1000시간 내에 말하자면 치즈와 와인에 대해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논의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국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제 논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재밌게 볼 부분은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식에서도 드러나지만 이제 QC 플러스 EQW가 100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결국은 그 와인 한 단위를 갖다 덜 생산하게 되면은 치즈를 2단위 더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 X절편을 통해 가지고서 이 나라의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캐파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어떤 1차 함수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QC가 한 단위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QW가 0.5단위만큼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이제 지금 단위를 파운드랑 갤런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자국이 치즈를 한 파운드 더 생산을 하려 그러면은 생산을 줄여야 되는 포도주의 갤런 수는 0.5 갤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숫자로서도 주어졌지만은 A의 LC over A의 LW 하게 되면은 결국 2분의 1이 되면서 0.5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0.5가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즈 1파운드를 만드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포도주 0.5 갤런이다. 그래서 단위당 그 노동 소요량 자체는 둘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는 말하자면 기회비용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치즈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PPF 기울기 어떤 절대값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식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은 결국은 지금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식처럼 이렇게 묘사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 이제 경쟁이 존재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인정사정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100원 벌었으면 와이너리 노동자한테 100원을 줘야지 뭐 120원, 130원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준다 그러면은 와이너리는 아마 손실이 누적돼 가지고 퇴출될 겁니다, 시장에서. 반대로 이제 벌기는 잘 벌어갖고 이렇게 100원씩 버는데 노동자들한테 100원 안 주고 뭐 80원, 90원 이렇게 깎아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마 우리 요 리카르도 모형 세팅 하에서는 와이너리 노동자가 옆에 있는 다른 와이너리로 가가지고서 그 직장을 옮겨버리겠죠. 그러면 해당 와이너리는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치즈 공장도 이제 번 거만큼 줘야지 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와인 산업 안에서 혹은 치즈 산업 안에서 단일 임금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뭐 말하자면 이제 노동자의 기술이 특화되거나 뭐 기술이 발전하거나 뭐 개인타 이런 걸 이제 생각 안 하고 있는 아주 단순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확실한 거는 치즈 공장이나 와인 공장 중에서 월급이 더 나온 데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이 더 몰려가지고서 나머지 그 반대쪽 그 인더스트리, 말하자면 월급이 좀 덜 나오는 인더스트리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거다라는 것이 리카르도 모형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 세팅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사양 산업들이 이제 그러한 예에 속하겠죠.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제값도 못 받고 그런 일자리는 사람도 잘 안 오고 그래서 결국은 생산도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뭐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성냥공장 같은 데가 이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성냥을 굉장히 폭넓게 많이 썼거든요. 적어도 한 80년대까지는 그렇게 뭐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제 성냥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고 라이터 가격이 더 싸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필요 없게 돼 버리는 그런 시절이 됐죠. 결국 이제 시장에서 해당 그 재화와 해당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사라지는 그런 예가 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치즈 가격, 포도주 가격 이렇게 PC, PW 이렇게 놓고 있다고 봤었을 때에 말하자면 치즈 생산자의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투하된 노동에 대해 가지고서 치즈 가격을 통해 갖고서 저희가 역산해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와인 가격, 와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받으시는 와인 값이 정해져 있고 그 와인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한 시간당 와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당 임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재화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당연히 선호할 거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산업으로 사람을 쏠려버림으로써 임금을 덜 주는 어떤 그런 인더스트리는 아웃풋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 가격, 치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으로 직결되는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는 같은 값이면은 월급 더 주는 직장으로 옮길 거고 그러면은 와인 임금이 높으면은 와인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갈 거고 치즈 가격이 높으면 치즈 인더스트리 빨간 점입니다. 이제 일로 가버리는 말하자면 양단 간의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릴 거예요. 말하자면 PPF가 좀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지금 요런 모형의 세팅하에서는 노동이 외에 이제 다른 투어가 없으니까 노동이 결국은 제야 생산에 있어서 더 원가의 전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도주 가격이 치즈 가격 대비 이제 둘 사이의 비율로 봤었을 때에 치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의 이라고 할 수 있는 2분의 1을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치즈 산업 임금이 포도주 산업 임금을 초과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치즈만 만들려고 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가 치즈 생산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식에서 보다시피 이제 프라이스 오브 치즈 그래서 PC와 PW 비율로 봤었을 때에 치즈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서 PC가 높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간 ALC, ALW 저 비율이 이제 기회비용으로서 2분의 1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갈 만큼 치즈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빨간 점으로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서 말하자면 치즈만 만들고 와인은 안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치즈 가격이 떨어지고 와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회비용 대비 이제 떨어져 가지고서 와인으로 다 몰려가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치즈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고 뭐 와인 가격이 갤런당 7달러다 그러면 치즈 생산자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1파운드당 4달러의 가격의 치즈 값이 형성되어 있는데 1파운드 만드는 1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일해 가지고서 벌 수 있는 치즈 생산자의 임금은 4달러예요. 시급이 이제 4불이죠. 포도 생산자 같은 경우는 7달러예요. 갤런당. 포도주 가격이. 그런데 이제 1시간에 생산해낼 수 있는 와인의 그 양은 0.5갤런이거든요. 그러면 시급이 3.5달러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시급이 높은 쪽은 치즈니까 근로자들은 모두 치즈만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치즈의 어떤 상대 가격 자체가 말하자면 치즈의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치즈 가격을 3달러로 좀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 가격 그대로 갤런당 7달러 유지를 하게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치즈 생산자 임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치즈 생산자는 파운드당 3불 받고 1시간당 1파운드 치즈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0.5갤런 포도주 만드는데 1갤런당 포도주 값은 7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급이 3.5불.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그 포도주 쪽의 시급이 더 높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치즈의 상대 가격 자체도 7분의 3이 되게 되니까 아까 봤었던 그 치즈의 기회비용보다는 좀 더 낮은 그런 상태가 되면서 근로자들은 포도주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포도주와 치즈를 둘 다 생산해서 소비를 하고 싶다. 만약에 무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상대 가격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포도주랑 치즈 산업 사이에서 같은 레벨로 딱 맞춰져 있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제 기회비용을 감안한 수준에서 상대 가격이 세팅이 되어야만이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일어나 똑같은 임금 받으면서 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두 재화가 생산 가능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상대 가격이 그 기회비용하고 딱 맞춰져야지만이 무역이 없는 상태에서 리카르도 모형상의 어떤 나라가 두 가지 재화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하고 이제 그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실을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한 모형입니다만은 이 모형이 모여사하는 어떤 경제 모습이라는 게 실제 경제의 어떤 일정 부분을 얼마간은 포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저희가 드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후 잠깐 휴식 취하고 와서 실제 이제 리카르도 모형을 좀 더 이제 진전시켜 가지고서 이제 국가 간의 무역도 한번 일으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각종 그 어떤 가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